네,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네요.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 파란개비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이혜민입니다. 먼저 어제 대전에서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중에 서서문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시민의 안전 지키는 일이 어쩌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 이 선거 기간 중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정치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무겁게 새깁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단 몇 시간만을 남겨둔 가장 뜨겁고 절박한 이 시간에 조국혁신당의 모든 후보와 당원들은 전국의 현장에서 63시간 파란 릴레이 유세의 마지막 투혼 불사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의 배민우 도의원 후보는요, 어제 늦은 밤에 쏟아지는 비 속에서 홀로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규탁 경남도당 사무처장은요, 새벽 1시에 마산역에서 지난번에 함께 단일화한 민주당 창원시장 송순호 후보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국힘제로 외치면서 시민분들께 인사드리고 새벽 5시 반부터는 선거운동원들하고 함께 광역비례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전에 아마 그 기자분들 언론에서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 높았던 것만큼 실망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3인 선거구였던 지역이 둘로 쪼개지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되는 지역인 경남 양산시 신경숙 후보는요, 정치개혁 외치면서 삭발한 채 선거운동 중입니다. 의원 정수가 2명인 지역에는 거대 양당 후보 2명이 나오면 공천이 바로 당선입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약 509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관철시켜서 경쟁이 살아있는 지방의회, 공천자가 아닌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평택에서 시작된 63시간의 대장정은 어제 호남과 영남 지역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곳곳을 거쳐서 파란 개비 바람 불고 오늘 오후 평택으로 다시 집결합니다. 오후 4시에는 안중에서 7시에는 고덕동에서 집중 유세가 있고요. 10시 반에는 파이널 별빛 유세가 있습니다. 이 노력 그리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일 투표장에서 3번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여러 장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3번부터 찾아서 꼭 기표하신 후에 민주진영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이후 1년이죠. 그 1년 동안 무너진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다시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보면 그 노력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대 동원해서 민주주의 짓밟으려 했던 세력, 선거 결과조차 부정하면서 극단적인 음모론하고 혐오 정치 퍼뜨리는 세력, 여전히 정치 전면에 서 있습니다. 평택을의 황교안과 유이동 후보, 부산 북부갑의 한동훈 후보, 서울시의 오세훈 후보 등 윤석열 정권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민 앞에 다시 서고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불법 개헌 막아섰던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내일 투표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힘제로 통해서 내란 세력을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단일화를 결단하면서 범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한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대승적 결정은 자리나 이해관계 때문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더 큰 목표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가면도 계산도 아닌 국민께 내놓을 수 있는 당당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호남 정치에 더 이상의 독점 구조가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호남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20명의 시장 군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호남을 찾은 것은 그런 변화에 대한 민심의 압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호남 정치에도 건강한 긴장감과 선택지가 필요하다라는 민심의 요구는 거대한 파란개비 바람이 되었습니다. 독점이 깨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확실한 변화의 정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전국 16곳에서 치러지는 사실상의 미니 총선입니다. 조국혁신당도 2군데 후보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치열한 승부처인 평택을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평택은 오랫동안 거대 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경기도이지만 가장 남단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잠재력은 있으나 성장이 전혀 되지 않았던 평택, 키우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조국 후보는 평택의 미래를 제대로 바꿀 큰 인물입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평택이 큽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국회의원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분열된 민주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이어낼 가장 튼튼하면서도 유일한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4시간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바로 내일 6월 3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직접 나와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이후에 범민주 진영의 연대로 만들어진 새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단단한 민생의 자산,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과로 증명해내고 압도적인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정정해 주시죠. 네. 예, 이어서 그 질문 주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재보궐선거 16이라고 얘기했는데 14곳으로 정정을 합니다. 질문 있으신? 네. 유시스. 네, 안녕하세요. 유시스 전신학 기자입니다. 오늘 김용남 후보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 기호 3번 달고 나와서 민주당 후보를 선칭하는 후보라면서 이제 대표님을 겨냥하는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관련해서 입장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논리가 없어서 그렇게 쓰신 것 같고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네, 마이크. 한데스TV 홍서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법총장께서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는데 조국 후보님이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의를 벌이고 어떠한 자기 정치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소위를 택한 분이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이제 거꾸로 받아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그런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평택 시민을 위한 진정한 큰일꾼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입니다. 앞서 질문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 공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분열된 민주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의 감정이 골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서 연대와 통합을 선거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거 다음에도 그렇고 가장 확실한 우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외쳤던 조국혁신당은 민주진영의 쇄빙선이 되겠다. 그 역할 그리고 그 관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평택을 선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저의 발언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격,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흐트러뜨릴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늘 인물론, 그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검증 쪽에 집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좀 다양한 평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평택 캠프에 오시는 분들 몇몇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먼저 좀 잘 정리가 되면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그토록 지키고자 했었던 연대와 통합의 길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도 드립니다. 뉴시스. 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판에 평택을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다양한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분석도 그렇고 지금 좀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뚜벅이 유세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저희가 처음에 선거 사무소 열려고 갔을 때의 정말 그 제로에서 0점에서 시작했던 거에서 아주 큰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다. 그 기울기는 체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그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 오늘도 계속 유지가 할 것이고 내일도 투표 동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표 동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투표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승기의 기울기는 이쪽으로 기울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SBS 국회의원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되게 치열한 접전 펼쳐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중에 우려되는 거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데 만약에 민주 진영은 지지 분열한다. 이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시작부터 다자 구도에서 3표 차이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고요. 3표 차이가 지난주 초부터는 저희가 3,333표 차이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그 우려는 오늘 아침에 특히 또
황교안 캠프 쪽에서 후보 캠프 쪽에서 말한 단일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 무조건 유이동에게 와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수 쪽의 단일화는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단일화가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상수로 보고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선거운동 시한은 지금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 14시간 남았는데 보수 결집은 늘 작년 대선에도 그렇지만 방심했다가는 큰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선거는 이기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평택을 선택을 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고 내일도 아마 그러한 기조로 이어갈 것이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승리로서 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 안 계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답변 주신 거에서 좀 궁금한 게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건좀 그냥 설명해 주시면 저도 저희는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 데는 외부로 특히 이제 언론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지금 조국혁신당 이게 다 상대적인 건데 저희가 1월 말에 합당 이슈가 던져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은 정말 단일 대우로 차분하게 질서 있게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도 바깥으로 비춰지기로는 민주당 내부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는 지금 현안도 이제 평택을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당원뿐만 아니라 원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바깥에서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후에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지난번 합당 이슈 때처럼 민주당 내에서 좀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 종합상황실 부실장 김영철입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약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보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그 평택 시민분들께서 누가 진짜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를 평가를 하시고 시민분들께서 사실상 조국 후보로 단일화 시켜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있는데 황교안 후보랑 유이동 후보가 합칠 경우에 그게 신호적으로 이어질까 보시는지 아니면 위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질문은 사실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유의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시너지보다는 그 반대가 더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표 분산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오늘이 D-1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점점점 줄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00% 이게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을 때 분위기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두 보수 진영의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꾸로 물었을 때 현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경로당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어르신 분들께 물었을 때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이분들이 양쪽 이게 1 더하기 1이 더해져서 2가 되려면 양쪽의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될 텐데, 유권자 그 후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권자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말씀들은 있으셨다라는 것은 전달을 드립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마무리하시죠.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이 투표인데요. 오늘 해주신 질문들만큼 그 질문들을 다 조합을 하면 평택을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 진짜로 평택을 키울 사람에 투표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풀뿌리, 주국혁신당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위로 크는 것도 성장이지만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것 또한 성장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주국혁신당이 그동안 12명의 의원들로 나무가 위에서 보이는 곳이 있었다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훌륭한 후보님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죄송합니다. 분들을 맞이해서 이번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음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국혁신당 이번 선거 통해서 풀뿌리를 갖춘 그런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총괄선대본부장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